다들 지금 이상하지 않아? 뉴스만 보면 미국 기업들 실적 빵빵 터지고 AI 혁명이니 뭐니 난리인데 정작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일까? 주가가 빠지는 이유? 사실 되게 단순해. 근데 이걸 개미들은 잘 모르고 선수들은 이미 눈치채고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거야. 오늘 이 하락장의 진짜 속사정과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줄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자, 질문 하나만 할게. 지금 시장이 비실비실한 이유 뭐라고 생각해? 트럼프 관세 폭탄? 아니면 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미안한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옛날 뉴스야. 지금 월가 형들이 진짜로 벌벌 떨고 있는 공포는 따로 있어. 단순히 금리를 내리네 마네하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기술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던 성공 공식 자체가 박살나고 있다는 공포거든.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자. 2026년 2월 4일 종가 기준 성적표야. S&P 500은 0.5% 하락, 나스닥은 1.5% 하락, 반대로 다우존스는 0.5% 상승했어. 더 중요한 건 올해 누적 흐름이야. 다우존스는 연초 대비 약 3% 올랐고 S&P 500은 약 0.5% 상승인데 나스닥은 오히려 연초 대비 약 1.5% 하락이야. 한 달이 지나갔는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만 마이너스다?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거야. 보통 연초에는 작년에 못 올랐던 주식들이 키 맞추기를 하거나 기대감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 이건 시장 바닥 밑에서 거대한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범인은 바로 AI야. 근데 우리가 알던 호재 AI가 아니라 일자리를 뺏고 기업의 매출을 갉아먹는 침투형 AI다. 2월 3일 엔스로픽이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발표하자마자 월가 분위기가 싸해졌어. 이 에이전트라는 놈이 뭐냐면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 수준이 아니야.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서 엑셀도 정리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코딩도 알아서 수정하는 놈이야.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어. 야, 이제 비싼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가 있냐? 그냥 AI한테 시키면 되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그동안 잘 나가던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돈 버는 공식이 이거였거든. 직원 한 명 늘면 아이디 하나 더 결제하세요. 이런 좌석 기반 요금제였지. 회사가 성장해서 직원을 많이 뽑으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비용도 늘어나는 아주 꿀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 근데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10명 몫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장님은 사람을 안 뽑아. 오히려 있던 사람도 줄여. 그러면 아이디도 추가 결제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쓰던 아이디도 해지하겠지. 기업 입장에선 소프트웨어 사용량 자체는 늘어나는데 정작 소프트웨어 회사가 버는 돈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수익의 역설이 터지는 거야. 그날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 금융, 자산운용 쪽에서 무려 2,850억 달러가 증발했어.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0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야. 이게 단순히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비싸니까 빠진 게 아니야. 사람이 돈을 내던 구조가 무너지는 거라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진짜 공포인 거지. 투자자들은 지금 이 변화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붕괴라고 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전염이야. 기술주만 빠지면 그냥 섹터 조정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확장되는 법이야. 월가 형들이 지금 뭘 걱정하냐면 잠깐, 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 쟤네한테 돈 빌려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 최근 몇 년간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덩치를 키울 때 은행보다는 사모대출 펀드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 썼거든. 이걸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하는데 은행처럼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서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불려.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 이 사모대출 시장의 약 4분의 1이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에 물려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데 사스 기업들이 AI한테 밥그릇 뺏기고 현금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자 못 내고 원금 상환 못하는 거지. 그 다음 수순은 부채 상환 실패, 즉 디폴트고 이건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사람들이 기술주를 던지는 건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야. 혹시 이게 금융위기 예고편인가? 2008년 같은 사태가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공포에 질려 탈출하는 거라고. 이러면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시원하게 못 가고 자꾸 두들겨 맞는 거야. 세 번째, 믿었던 구석이 사라졌어. 바로 연준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지. 이게 왜 시장에 핵폭탄급 뉴스가 됐는지 알아? 시장은 그동안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거나 경기가 힘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라도 구해주겠지. 이걸 전문용어로 연준 푸시라고 해. 마치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였지. 근데 지명된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이냐? 돈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강경 매파야. 과거 연준이 돈 풀기를 할 때도 반대했던 인물이고 시장은 바로 알아들었어. 아, 이번엔 연준이 쉽게 안 구해주겠구나. 주가가 좀 빠져도 기업이 좀 힘들어도
물가가 안 잡히면 돈줄을 계속 조이겠구나. 이 반응은 주식보다 훨씬 예민한 금과 은 시장에서 먼저 터졌어. 워시 지명 뉴스 뜨자마자 금은 하루 만에 9%, 은은 30% 가까이 폭락했지. 원래 금과 은은 돈이 풀릴 것 같으면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잖아. 그게 와르르 무너졌다는 건 앞으로 시장에 도는 돈줄, 즉 유동성이 바짝 마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뼈에 사무쳤다는 증거야. 네 번째는 관세야. 정치 뉴스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 이건 세금이고 기업한테는 곧 원가야. 현재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체 평균 실효 관세율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세가 오르면 기업은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어.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 마진을 깎아서 버티거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매출이 줄어들고, 마진을 깎으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주식시장엔 독약이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점이야. 수입 물가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경기는 안 좋아져서 기업들은 죽겠는데 물가는 올라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 실제로 1월 경제 지표를 보면 원자재 가격 지수가 여전히 높아. 이건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서 살만하다는 게 아니라 비용 압박이 여전히 목을 조르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정학 리스크.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야. 최근 미군 F-35C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유조선 호위 작전이 시작됐다는 뉴스 봤지? 그냥 전투기 싸움이구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전 세계의 에너지 목줄이야. 여기가 막히거나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 배럴당 $60대인 유가가 순식간에 $100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 주식쟁이들이 꼭 외워야 할 공식이 하나 있어.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으면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와야 하는 기술주는 폭락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면 기술주가 제일 먼저 박살나고 에너지나 방산주가 오르는 거야. 지금 시장이 딱 그 징후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 거지. 자, 상황 파악 끝났으면 이제 한숨만 쉬지 말고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지금 제일 손해보는 행동이 뭔지 알아? 그냥 지수만 쳐다보고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하고 멍하니 있는 거야. 지수는 멈췄어도 돈은 이미 증발한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 이사가고 있어. 우린 그 돈이 실린 트럭에 빨리 올라타야 해. 먼저 절대 피해야 할 것부터 정리해 줄게. 첫째, 단순히 머릿수로 돈 버는 사스 기업들. 앞서 말했듯이 AI가 사람을 줄이는 추세로 가면 이 모델은 구조적으로 답이 없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낡으면 주가는 못 가. 둘째, 가격 결정력이 없는 기업. 관세 맞고 원가 올랐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 못 올리는 기업들. 이런 애들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쇼크 확정이라고 보면 돼. 그럼 도대체 어디를 노려야 하냐? 첫째, 도구가 아니라 결과를 파는 기업을 봐야 해. 대표적인 예로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어.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아이디 몇 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업이나 정부한테 AI 솔루션을 제공해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작전을 얼마나 성공시켰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거든. 사람 수가 줄어도 AI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실제로 팔란티어 4분기 실적 봤지? 매출이 70% 폭증했어. 얘네한테 AI는 적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인 거야. 둘째,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사스 기업들이 망하든 말든 AI를 돌리려면 결국 고성능 칩은 필요해. 곡괭이 파는 장사는 아직 유효하다는 거지. AMD 실적을 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 이건 아직 AI 투자가 꺾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야. 셋째, 이게 오늘 내가 주는 가장 중요한 꿀팁이야. 바로 피지컬 AI와 전력 섹터야. 지금까지 AI는 모니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게 다였잖아. 근데 이제 AI가 모니터 밖으로 나와서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세상이 오고 있단 말이지. 이 로봇들 돌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 돌리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 반도체? 아니야. 바로 전기야. 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이 좋아지면 전기를 덜 쓸 것 같지? 천만에.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 효율이 좋아지면 쓰는 곳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이론이야.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전력망, 변압기, 원자력, 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단순한 경기 방어주가 아니야. AI 시대의 필수제이자 구조적 성장주로 다시 봐야 해. 지금 주식 살 때 이 네 가지는 꼭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매수 버튼 눌러. 첫째, 매출 구조가 머릿수 기반이냐 성과 기반이냐. 둘째, AI 때문에 직원이 잘리는 회사냐 아니면 AI로 돈을 벌어다 주는 회사냐. 셋째, 현금 흐름이 빵빵하냐. 꿈만 먹고 사는 적자 기업은 금리 안 내려가면 바로 고올로 간다. 당장 통장에 현금 꽂히는 놈만 봐. 넷째, 트럼프 관세 피할 수 있나. 유가 오르면 땡큐인가. 이 정책과 지정학 리스크를 체크 안 하면 자다가 날벼락 맞을 수 있어. 결론 내릴게. 2026년 시나리오는 딱 둘 중 하나로 좁혀져.
하나는 상반기에 온갖 악재로 개고생하다가 하반기에 실적 증명된 진짜 백이들만 살아남아 다시 쏘는 그림. 이 경우 지금의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최고의 옥석 가리기 기회야. 다른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지옥.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기는 죽어버리는 최악의 상황. 이때는 주식이고 뭐고 현금 꽉 쥐고 있거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제로 도망가야 살아남아. 뭐가 오든 확실한 건 하나야. 아무거나 사놓고 존버하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던 무지성 매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 올해는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진짜 승자와 패자가 아주 잔인하게 갈릴 거야. 지금 시장이 답답한 건 단순히 악재 하나 때문이 아니야. AI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 시스템의 불안, 연준의 배신, 그리고 전쟁 리스크까지. 이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쳤기 때문이야. 하지만 기억해. 역사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수가 멈춰도 돈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로 흐른다. 우린 그 돈이 흐르는 길목만 지키고 서 있으면 돼. 오늘 내용 싹 정리됐지? 내용이 좀 많아서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 흐름만 이해하면 절대 뇌동매매 안 할 거야. 다들 지금 설명 듣고 나서 제일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불안한 섹터가 어디야?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줘. AI, 사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제일 요청 많은 곳 골라서 다음 편에는 겉핥기식이 아니라 아주 뼛속까지 발라버리는 심층 분석 들고 올게. 그럼 성토하자.